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메이데이에서는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이슈들과 그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 순서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편과 2편 모두 한 번에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 채널 내에 오시면 모든 영상들 과거의 관심 종목들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종목으로 안내드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들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기동 멘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항공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조금 표정도 좋으시고 당당하신 게 별배지 2개가 이렇게 반짝반짝. 제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물론 오늘도 별배지 사냥을 하러 나오신 거죠? 나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1편에서는 다이소의 화장품 품절 대란 이슈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경고 문구를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식지 않는 칼티 세포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칼티 세포 치료제 경고 문구 좀 임팩트가 좀 있는데요. 오늘 좀 각을 좀 잡으셨나 봐요. 네, 오늘 좀 각을 세게 잡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어떤 이슈였습니까? 뭐 품절 대란이요? 네, 다이소 화장품 품절 대란인데요. 현재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이소에 화장품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품절 대란까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다이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 탓으로 지갑 사정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가성비의 상품들을 찾으면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가격을 보시면 가장 비싼 제품도 고작 5,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1,000원짜리는 화장품도 많습니다. 이렇게 싼 이유는 바로 포장 그리고 패키징을 좀 최소화하고 마케팅이나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 등 상품 유통 과정에서 가격 거품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성비 제품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성비를 앞세우면 품질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쓸만한 평이 많이 나오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이소 화장품 후기가 많이 나오면서 현재 인기를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다이소 같은 거를 봤을 때, 이 가성비라는 다이소의 제품들이 특히 이제 화장품 매출, 화장품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화장품 매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좀 증가됐겠습니까?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 대비 165%로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85%나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5%나. 금리 인상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화장품들을 선호를 했어요, 원래는. 근데 주머니 사정이 좀 여유롭지 않게 되면서 프리미엄 화장품보다는 약간 가성비 있는, 솔직히 뭐 우리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효능이라든가. 근데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들이 한편으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죠. 당장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다이소 같은 경우는 화장품 매출이 더 성장할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 제품들이 좀 흥행을 이어나가면서 최근 다이소한테 브랜드 입점 문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2021년에 다이소에 입점하는 신규 부티 브랜드는 4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브랜드는 30개, 그리고 제품은 약 280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이소의 화장품의 인기와 더불어서 입점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증가로 인해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리브영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올리브영도 좀 잘 나가서 그래도 다이소는 좀 더 싸고 가성비 좋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애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기동 멘토께서는 화장품 쓰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화장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렇게 좀 방송에 얼굴을 알리고 있다 보니까 좀 얼굴을 좀 가꾸면서 외모를 가꾸려고 다이소 화장품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런 리들샷 크림이라는 걸 좀 봤는데 현재 막 품절 대란 일으킬 정도로 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나올 때는 한번 쓰면서 나올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동 멘토 피부까지 좋아지면은 송승헌 되잖아요. 대기업의 송승헌. 송충기 선수. 너무 감사합니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이소의 화장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이소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대표적으로 다이소의 화장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에이블 CNC 그리고 클리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우선 에이블 CNC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클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블 CNC는 어떻습니까?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선보인 더 퓨어 티트리 라인이 출시 8개월 만에 다이소에서 누적 판매 33만 개를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매출 같은 경우에도 다이소 단일 채널에서만 판매 집계된 수치를 보자면 지난해 월 평균 매출 대비 62%나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 바로 더 퓨어 티트리 스파 세럼은 저렴한 가격에 효과가 좋은 가성비 다이소 화장품으로 입소문이 돌면서 일시 품절을 기록을 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지난달 매출이 전년도 월 평균 매출 대비 약 200%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소 화장품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주력 브랜드인 미샤를 중심으로 어퓨, 라포티셀 등 타깃 고객층별로 다변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면서 국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 더해서 해외 수출까지 늘어나는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각각 23%, 17%씩 증가를 했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K-뷰티의 불모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유럽에서 매출이 48% 성장하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12% 그리고 일부 범인 같은 경우에도 8%씩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에 더불어서 23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73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0.4%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4억 원으로 14.2% 증가하면서 강한 성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더 퓨어 티트리 스파 세럼의 에이블 CNC 차트 보면서 현재 주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 품절 대란이 일으키면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작년에 PER 같은 경우에는 150배로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28배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의 주가를 보시면 일단 한 단계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바로 중간 배당을 17.5%, 시가 배당률 17.5%로 매우 큰 폭으로 배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유통 비율을 보시면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 36%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조금 많은 자금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 배당을 330억 원의 배당을 중간 배당을 했는데 그만큼 자산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애초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현금성 자산이 387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배당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배당을 상당히 좀 많이 했나 봐요. 네, 배당을 좀 과도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022년도부터 흑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흑자가 나오자마자 근데 유통 비율이 36%면 나머지가 최대주주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배당을 했다는 건 결국 최대주주 주머니 쪽으로 다 들어갔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걸 빌미로 이렇게 자산을 그동안 막 적자가 나왔긴 했으니까 그동안 손실을 봤던 것들도 약간 보상해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거긴 합니다. 근데 배당을 좀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속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자산에 결국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 유보율을 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빼나가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려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려감은 좀 공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항상 좋은 말씀만 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리스크와 같이 판단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블 CNC 봤고요. 다음 어떤 기업입니까?
네, 다음은 클리오라는 기업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3,3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3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21%,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9.1%로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이는 22년에 이어서 2년 연속 매출이 34%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히 눈여겨볼 수 있는 만한 부분은 바로 해외 매출액이 9%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22년까지 해외 매출에서 1위, 2위, 3위를 차지를 하던 일본, 면세점, 중국의 매출이 하락한 반면 미국과 동남아의 매출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이들의 실적 부진을 만회해 주었고요. 특히 하반기에 매출액이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면서 상반기에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에서는 다이소의 트윙클 팝의 아이에서 립으로 카테고리의 확대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의 외형 확대, 그리고 구달 등의 기초 제품의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주력 채널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달의 비달시 세럼 등 제품군 다각화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과 신제품 한일 동시 발매로 인해서 일본 시장의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 1차적인 지지 라인으로는 2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다이소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올리브영의 실적의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28,700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32,000원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부분을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로 유지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클리오 좀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를 천장이 있잖아요. 저항 부분을 계속 두들리고 있는 형태인데 더 높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파를 하는지 조정을 받는지 여부들은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조금 살짝 드네요. 에이블시엔스하고 클리오 두 가지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각 멘토별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각자의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거듭 한 번 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소 화장품 매출의 급상승 관련된 이슈들로 해서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이렇게까지 1편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고요. 곧바로 2편 바로 들어갈 텐데 채널에 오셔서 2편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